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교육공학 전공 임은선, 홍순인, 박성경입니다. 저희는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레피드 프로토타입 모형 개선 연구를 주제로 오늘 포스터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연구 방법, 연구 결과, 논의 및 결론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입니다. 4차 산업혁명 이후 빠르게 테크놀로지가 발전함에 따라 인공지능, 데이터, 네트워크 등 기존의 교육 과정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내용을 가르쳐야 한다는 필요성과 함께 빠르게 교육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개발하여 시대적인 변화에 부응하는 교육을 빠르게 제공해야 한다라는 요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교육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체계와 방법에 따라 개발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에디 모형, 딥과 캐리 모형과 같은 전통적인 교수 체제 설계 모형에서부터 오른쪽 하단에 있는 그림과 같은 레피드 프로토타입 모형과 같이 대안적인 교수 체제 설계 모형이 제한되어 왔고, 특히 RPIC 모형, 레피드 프로토타입 모형은 최근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다양한 맥락에서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형이 효과적으로 적용되기 위해서는 모형 사용 연구를 실시해서 모형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실제적인 모습을 관찰할 필요가 있으나 RPIC 모형에 대해서는 모형 사용 연구가 체계적으로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이때 모형 사용 연구라고 하는 것은 모형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모형 사용자들의 반응을 관찰하고 모형의 사용성을 검증하여 모형의 적용 가능성, 적합성, 효과성 등 모형을 검토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RPIC 모형은 기업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제시되었던 모형이지만 현재는 학교나 군, 의학 등 다양한 맥락에서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한 맥락에서 활용되었던 그 경험을 분석함으로써 모형의 개선점을 확인하고 보다 일반화된 RPIC 모형을 도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설정한 연구 목적과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본 연구는 RPIC 모형의 사용성을 검토하고 보다 실행 적합성이 높아진 수정 모형을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RPIC 모형을 활용하여 교육 프로그램을 설계 및 개발할 때 효과적으로 적용되는 부분과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 부분은 무엇인가? 둘째, 개선된 RPIC 모형은 어떻게 구성되는가? 다음은 연구 방법입니다. 먼저 연구 목적 달성을 위해 리치와 클레인이 제안하였던 설계 개발 연구 방법론 중 타입 2 모형 사용 연구 방법론을 채택하였습니다. 연구 대상으로는 서울의 한 대학교 사범대학 대학원에서 교수 체제 설계라는 과목을 수강하면서 최근 2년간 RPIC 모형에 따라 교육 프로그램을 설계 및 개발해 본 경험이 있는 교수 설계자 23명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자료 수집 방법과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자료는 설문조사와 면담을 통해서 수집하고 분석하고자 하였고요. 먼저 설문조사는 모형 사용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를 5점 리커트 척도, 그리고 각 단계에 대한 개방형 응답으로 함께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또 모형이 충실하게 적용되었는지를 조금 더 심층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면담을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면담 문항은 존스와 리치가 모형 수정을 위해 사용한 문항을 본 연구에 맞게 수정하여 첫째, 모형 사용의 전반적인 경험, 둘째, 모형의 긍정 및 부정 의견, 셋째, 프로토타입 및 사용성 평가 의견, 넷째, 최종 산출물 의견, 다섯째, 모형 재사용 의사 및 개선 사항과 같은 5개의 영역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연구 결과에 대해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연구 문제에 따라 교육 프로그램 설계 및 개발 과정에서 RPIS 모형의 사용성을 확인하였습니다. 각 단계별로 RPIS 모형이 효과적으로 적용되는 부분과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착수회의 단계입니다. 착수회의 단계에서는 RPISD 모형에서 착수회의 단계 자체가 갖고 있는 중요성에 대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교수 설계자들은 착수회의를 통해서 의뢰인과 소통하는 과정, 그 가운데에서 범위와 역할을 효과적으로 공식화할 수 있었다고 언급해 주었고,
한편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 부분에서는 프로젝트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부분과 의뢰인과 사전에 소통 채널을 확립하지 않았을 때에는 원활한 소통에서 어려움을 확인하고 이후에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개선된 RPISD 모형 중 착수의 단계는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습니다. 착수의 단계에서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앞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지침이 부재했기 때문에 블락의 컨설팅 계약 회의에서 해야 하는 단계를 적용하고 구체적으로 계획서 작성, 착수회의 준비, 착수회의, 프로젝트 착수 단계로 구성하여 교수 설계자와 의뢰인이 지속적으로 상호 합의하고 어, 착수, 어, 합의하고 범위를 정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게 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분석 단계입니다. 분석 단계에서는 분석 내용의 명확성으로 요구 분석, 초기 학습 과제 분석의 분석 내용 자체가 모형에 잘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체계적인 분석이 가능했다. 더불어 P&A 모형 등을 제시하고 있어서 초보 교수 설계자들도 효과적으로 요구 분석을 수행할 수 있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한편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 부분에서는 분석 대상의 제한성으로 모형에서는 수행 분석과 차이 분석만 기재되어 있는데 추가적으로 교수자 분석, 학습자 분석, 그리고 학습 환경 분석이 추가될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특별히 이 본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운영할 교수자 분석 또한 필요하다라는 요구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본 RPISD 모형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분석과 설계가 반복적으로 진행이 되고 이후에 사용성 평가 이후에서도 다시 분석 단계로 진행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개선된 RPISD 모형은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습니다. 차이 분석과 수행 분석뿐만 아니라 학습자, 환경, 교수자 분석을 제시하고 사용성 평가 이후에 다시 분석 단계로 이어질 수 있음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과제 분석 단계에서도 구체적인 대상과 지침을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프로토타입 설계 단계입니다. 프로토타입 설계 단계에서는 본 RPISD 모형의 특성에 맞게 반복적인 설계 과정을 통해서 최적화된 프로그램 설계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면담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설계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계속해서 생성해 가는 것에서 교수 설계자들의 어려움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내는 부분에 있어서 구체적인 지침 혹은 방안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프로토타입의 산출물 수준 결정으로 구체적으로 산출물이 1차, 2차, 3차 프로토타입을 설계할 때 어느 정도의 피델리티를 갖고 있어야 되는지에 대한 기준과 지침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개선된 RPISD 모형 중 이 프로토타입 설계에 대한 부분으로 교수자에게 창의적 문제 해결 역량을 요구하고 그리고 어느 정도의 피델리티를 갖고 있는 프로토타입이 제시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핵심 포함 요소를 제안하였습니다. 더불어 스크럼 기법을 적용함으로써 요구, 빠른 시기에 제품을 개발할 수 있는 과정을 더하여 초보 교수 설계자들 또한 이 과정을 따라 프로토타입을 설계할 수 있도록 제안하였습니다. 네, 이어서 사용성 평가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PISD 모형의 사용성 평가 단계는 핵심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빠르게 프로토타입을 설계하고 사용성 평가를 진행을 하는데요. 그중 효과적으로 적용되었던 부분은 전문가를 통한 피드백 반영이었습니다. 그래서 교수 설계자들은 사용성 평가를 진행하면서 이해 당사자들의 다양하고 폭넓은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고 언급하였고요. 특히 내용 전문가의 의견이 교육 프로그램의 내용 구성에 매우 효과적이었다라는 의견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사용성 평가 대상 구성의 어려움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용성 평가 대상을 어떻게 구성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이 따로 나와 있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었고, 각 차례별로 어떤 대상에게 사용성 평가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가 미흡하다고 언급하였습니다.
한 각 차례에서 다른 전문가에게 사용성 평가를 받는 경우에는 전문가별로 다양한 의견 중 어떤 의견을 수용해야 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침이 없다라는 의견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저희가 제안한 개선된 RPISD 모형의 사용성 평가 단계입니다. 사용성 평가 단계는 계획, 실행, 결과 분석, 평가와 반영 부분으로 이루어지는데요. 그때 있어서 이런 사용성 평가 대상의 선정과 의견을 좀 수렴하는 데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좀 포괄적이고 일반화된 결론을 목적으로 한다면 다양한 이해 관계자로 구성할 것, 그리고 또 맥락 특수적이고 높은 타당도가 요구된다면 동일한 대상자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사용성 평가 실시할 것을 지침으로 제시를 하였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개발 단계입니다. 네, 개발 단계에서는 이제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먼저 첫 번째 교수 자료 개발에 대한 구체적 지침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교육을 진행을 하다 보면은 교수 매체를 선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교수 매체를 선정할 때 이제 어슈얼 모델이라든지 이런 구체적인 방법과 지침의 모형에 명시적으로 드러났지 않다라는 이제 한계점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반복되는 개발 과정의 비효율성이 오히려 역으로 이제 단점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설계와 사용성 평가를 계속 반복하는 과정에서 사용성 평가 의견에 따라서 설계의 방향이 계속 달라지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을 하는데요. 이러한 모든 것들이 좀 부담이 크고 설계 종료 후에 구체적인 개발물을 만들어내는 것에 대한 좀 요구를 제안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개선된 개발 단계입니다. 이제 처음으로는 교수 매체를 선정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어슈얼 모형을 적용을 해서 학습자를 분석하고 목표를 진술한 단계를 이제 걸쳐서 교수 매체와 자료를 선정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교수 자료를 이제 개발하게 되는데요. 교수 자료 개발에는 이제 기존의 RPIDSD 모형에서 제안했던 거와 동일하게 교수 학습 지도안, 교수자용 매뉴얼, 그리고 운영자용 매뉴얼, 학습자용 자료가 포함되며 또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는지는 저희 모형에서 추가로 제시를 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실행 단계입니다. 네, 실행 단계에 이제 잘 적용되었던 부분은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실행에 대한 높은 만족도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반적으로 사용성 평가와 설계 단계의 반복적인 과정을 통해서 이제 교수자와 학습자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되었기 때문에 이제 높은 만족도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라는 의견이 있었고요. 반면에 이제 제대로 적용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파일럿 교육 실행하고 최종 교육 실행 구분이 좀 필요하다. 그리고 또 실행 단계와 평가 단계가 구분이 필요하다. 그다음에 교수자의 역량에 따라 저희 교육의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것과 동일하게 교수자의 역량에 따라서 실행의 질 관리가 어려웠다라는 의견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이제 제안한 실행 단계입니다. 가장 핵심적으로 이제 확인하셔야 될 게 이제 교수자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실행 준비 단계에서 운영자 교육과 교수자 교육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것과 함께 또 필요에 따라서는 학습자 안내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본 교육을 실시하기 전에 파일럿 교육을 좀 실행하게 됩니다. 저희가 이 박스에 이제 점선으로 실선이 아닌 점선으로 한 것은 그 필요에 따라서 이제 이 단계를 할 수 있고 안 할 수 있다라는 거를 좀 의미하기 위해서 점선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파일럿 교육은 좀 형성적 평가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점을 확인하고 수정 및 보완해서 교육 프로그램을 개선해서 최종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총괄평가 단계입니다. 이제 앞서서 이제 총괄평가 단계랑 실행 단계가 이제 불명확하다라는 의견이 있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총괄평가 단계가 추가되어야 되고 평가 단계가 구체화되어야 된다라고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괄평가 계획을 수립하고 안내하고 실제로 총괄평가를 진행을 합니다. 이때 저희가 커크패트릭의 4수준 평가를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4수준 평가에 반응 평가, 학습 평가, 수행 향상 평가를 포함해야 될 것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최종적으로 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확인하는 것으로 이제 해당 모형은 마무리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최종적으로 종합한 개선된 RPISD 모형의 그림입니다. 차이점을 보시면은 기존의 좀 사용성 평가와 개발 단계에서는 이제 좀 뭔가 상호작용을 의미하는 선이 없었는데 이 부분도 추가가 되었고요. 네, 그런 것들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논의사항입니다.
이제 교수 체제 설계 모형의 발전을 위해서 좀 모형의 사용성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모형을 수정 및 보완해야 합니다. 또 두 번째로는 창의적인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이제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창의적인 문제 해결 방법론을 함께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에 따른 본 연구의 의의입니다. 그래서 본 연구는 교육 프로그램의 설계 및 개발 과정에서 RPISD 모형 적용의 좀 실제적 과정을 탐색하고 모형의 개선점을 도출하고자 했습니다. 그랬다는 점에서 좀 큰 의의가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이제 저희가 이제 교육공학 분야에서 연구들을 이제 확인을 해보면은 모형을 개발하는 연구에 굉장히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좋은 모형들을 사용하고 개선하는 것에 대한 좀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향후에 모형 사용 연구에 대한 좀 구체적인 방법론을 저희 연구를 통해서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녔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아래를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저희 발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